급격한 인구 감소에 더 가파른 고령화. 바로 농촌의 현실입니다. 다 나이 잡순 양반들이라 일을 못해. 사람 손이 오롯이 필요한 밭농사는 물론이고 기계화된 벼농사라도 일손이 필요합니다. 기계가 놀 수 없게끔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넣어줘야 되거든. 농번기에 더 시급해진 농촌 일손 부족은 외국인들이 채우기 시작했는데 불법 중개인의 수수료 착취 문제는 여전합니다. They deduct almost 500,000 plus in monthly in our salary. 위기의 농촌. 이대로 있다간 어렵게 구한 일손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선제적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신속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드넓은 들판에 조성된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 밭에 옮겨 심을 고구마 순을 자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맛있어요. 같이 맛있어요. 쓰인 거. 질비한 수박 비닐하우스 단지 안. 크고 당도 높은 수박을 얻기 위해 넝쿨 끝을 자르는 사람들도 모두 외국인입니다. 일손을 구하기 힘든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쟤네들 없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 어쨌든지 우리는 자네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인건비는 들어가도 우리가 이제 쟤네들을 의존해서 해야 되니까. 1970년 1,442만 명이던 농가 인구는 계속 줄어 이제 14% 수준인 2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농가 고령화율도 55.8%로 농가에서 65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농촌에서 이웃끼리 농사일을 돕던 품앗이는 옛말이 됐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가족 구성원들도 많았고 마을에 나이 연세도 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내기철 또 밭 이런 것도 다 품앗이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품앗이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요. 이젠 농사일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들. 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입니다. 생육과 수확이 집중되는 농번기에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5년 시험 도입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 1,500여 명이던 계절 근로자는 올해 10만 9천여 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 고용을 전제로 한 고용허가제의 단점을 개선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요가 늘며 체류 기간도 처음 최대 5개월에서 이젠 최대 8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초여름 문턱, 논에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이양기를 운전하는 이는 여든을 앞둔 농민이고 무거운 모판을 옮겨 싣는 이는 젊은 계절 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은 아니면 못 지체. 농사를 못 지어. 저 마을에는 인부가 없어요. 이 양반들이 알아서 해요. 무엇을 하든지. 이제 농촌은 노인 반, 외국인 반이라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인구 5만인 고창군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계절 근로자 3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이동 서비스로 고령층 농민들의 수고를 덜고 있습니다. 농가주분들이 직접 병원도 가셔야 되고 전주도 가셔서 출입국사무소도 가셔야 되고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끝날 수가 없어요. 병원 같은 경우도 마약 검사를 기존에 작년에 병원에서 받았을 때는 하루 일을 빼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언어 소통과 인권 문제는 없는지 하루 2곳씩 농가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계절 근로자 8명과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좋아요? Mọi người cảm thấy thích cái gì ở Hàn Quốc này nhất? Hàn Quốc 김치. 신건지 김치 그런 것을 담아서 주거든 내가. 이 농가에만 4년째인 계절 근로자도 있는데 농사일에 워낙 능숙해 있어 새로운 근로자들의 적응도 돕고 있습니다. 이거 더자 이거 니라 그러면 모르면 알려줘요.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잖아요. 또 해봐서 2년차 해봤으니까 잘 알아요. 이게 저희들이 농가로서는 굉장히 편해요. 화이팅! 한국 사랑해요! 여기에 계절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과 무료 관광은 물론 지역 축제도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무료 영화 관람이라든가 작년에는 고창 모양성제 거리 퍼레이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제가 참여하도록 했어요. 내가 여기 고창 군민의 일원으로 한 사람이구나. 그런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죠. 유입된 계절 근로자 수만큼 생활 인구도 늘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창군에는 동남아 지역 수입 식품 등을 파는 상점만 20여 곳이 성업 중입니다. 외국인 비율이 예. 40% 정도 되죠. 왜냐면 거기다가 물건이 진하게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 건 별로 없어요. 아시아. 각 나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가형과 공공형, 그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농가형은 농가가 계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급여를 주며 숙식을 책임져야 합니다. 일손이 며칠만 필요한 영세농가에선 월 단위 고정급여와 숙소 마련은 부담스럽습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게 2022년 도입된 공공형입니다. 농협이나 지자체가 기숙사를 제공하고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고창구는 비 올 때는 하우스 농가가 많기 때문에 하우스로 가고 비가 안 올 때는 노지에서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식당이 분주합니다. 식사를 하는 사람, 도시락을 준비하는 사람, 캄보디아에서 온 공공형 계절 근로자 30명이 생활하는 기숙사입니다. 마을의 유휴시설을 단장에 마련한 곳입니다. 집도 안 똑같아요. 여기는 많이 예뻐요. 호텔 똑같은 거요. 네, 그 방도 따로 있잖아요. 화장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요. 일찍 시작하는 농사일에 맞춰 버스를 타고 나가는 시각은 새벽 5시 15분. 피곤할 법도 하지만 모두 익숙해진 모습들입니다. 버스는 인근 3개 면을 돌며 근로자들을 내려줍니다. 신아, 기온. 이젠 기계화율이 98%를 넘긴 벼농사. 비용만 지급하면
모판 만들기와 모내기 등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받을 수 있어 소규모 농가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딱 전화 한 통화 했어요. 나 몇 월 며칠 모내기 하니까 남자 2명만 주라. 왔잖아요. 다른 데는 빼돌려 본다니까. 돈 더 준다고. 하지만 14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농가형 계절 근로자가 약 97%로 아직 월등히 많습니다. 일손 부족을 해소하려는 농가와 자국에서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계절 근로자. 서로에게 이점이 많은 제도지만 브로커라 불리는 중개인이 개입하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도 국내 최저임금은 적용받는데 중개인들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They deduct almost 500,000 plus in monthly in our salary. 지난 2023년과 24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계절 근로를 했던 900여 명은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떼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2억 원이나 됩니다. That 60,000 is a lot of money. And it came from our hard work. So I'm very, very disappointed. 불법 중개인 외에 양구군청 공무원 2명도 중간 착취와 중간 착취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피해 근로자들은 중개인이 선발부터 송출까지 주도하고 통역 담당 기간제 공무원이 이 과정을 거들었다고 주장합니다. Pero dito sa Pilipinas magkasama si Mr. Choi. Parang nangyayaring boss dito si Mr. Choi. magaling kasi siya mag-Pilipino. 수요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 수요를 받쳐줄 만한 역량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불법 브로커들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이 좀 계속 있는 게.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양구 농민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발신 번호는 양구군청으로 필리핀 측 관리자가 별도로 급여를 안내할 거란 내용인데 그 뒤 중개인인 관리자가 보낸 메시지엔 자신의 계좌로 수수료를 별도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만 계절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농민들은 계절 근로자 임금을 모두 부담하고도 갑자기 임금체불 사업주가 됐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처럼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양구군에서도 양구군청 메시지로도 필리핀 측 관리자가 안내 예정 이렇게 왔고, 그리고 필리핀 측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문자를 보냈고, 그러면 이게 양구군청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공제를 실행하게 된 겁니다. 국내에 다시 들어온 계절 근로자 일부는 최근 양구군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배상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한 거니까 물론 가장 큰 피해자는 이주 노동자지만 농장주도 또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서 이 문제는 양구군이 책임을 지고 브로커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던가 그건 나중에 이제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과 관련한 농민들의 불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용허가제로 다른 외국인을 받으려던 한 농민은 이마저 무산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임금 체불자로 돼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숙련된 일꾼이 필요한데 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답답하죠. 필리핀 출신 계절 근로자 조엘 씨. 얼마 전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지난달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 쓰러진 겁니다. 다행히 상태는 호전됐는데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보니 자기 부담금 1,600만 원을 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그거를 내팽겨쳐 둘까요? 어느 농가든?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머리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외국인 등록 뒤 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와 달리 조엘 씨 같은 농가형 계절 근로자는 입국 6개월 뒤에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에서 고용하는 계절 노동자는 건강보험을 입국 후 6개월 이후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최장 8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인데 6개월 이후에 가입하면 마지막에 2달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조엘 씨를 고용한 농민과 병원, 지역사회 도움으로 부담을 덜었지만 농가형과 공공형 계절 근로 사이 형평성 문제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땡큐 했잖아. Thank you for everything. 이제 농민들은 계절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계절 근로자 수급이 원활치 않으면 국내 농산물 생산이 감소해 물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수수료, 인권 침해 논란으로 실제 일부 지자체에는 계절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제 관련 각종 업무를 지원할 전문기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의 업무 협약 체결 지원이라든가 지자체 역량 강화, 계절 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각종 행정 절차 지원 기능을 통해서 불법 브로커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그런 업무를 할 역량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런 없는 부분을 브로커가 다 메워주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광역지자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국가 대 국가 단위에서 계약을 하고 노동자를 교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10만 명 시대. 이제 계절 근로자는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 농업을 함께 떠받치는 동반자입니다. 이들의 땀이 착취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용 허가제보다 더 많은 인력을 배정하고 있는 계절 노동자 제도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제도가 단순히 국내의 인력 부족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제도로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람은 분다. 그러나 날개는 돌지 않는다. 멈춰선 거대한 바람개비 세계. 17년 전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풍력 발전소다. 바다 위에도 국내 처음으로 풍력 발전소가. 무엇보다 육지에 비해 바람 변화가 적어 가동률이 높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후 단 한 번도 계획만큼 전기가 생산된 적은 없다. 누에섬을 시작으로 이곳 시화호 일대 풍력 발전기 290기를 세우는 방안을 거대한 풍력 단지로 만들겠다던 계획은 취소됐다. 건설비조차 회수하지 못했고 지난해 아예 가동 자체를 멈췄다. 수리할 부품이 단종돼서다. 대단지 해상풍력단지로 확장을 하려고 생각은 했었고 비전과 목표는 수립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실행력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해상풍력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투영된다라고.
Or you can only hold the same color of the boulder. You have to be stable with two hands for at least like 3 seconds, and then that indicates the finish. Of course, the strength of your finger is important, but also the coordination of your body and how to generate power, how to use your muscles is also important. You have to think how to use your body, how to do the movement. Climbing gym in Seoul are amazing, like in terms of scale, in terms of the routes, in terms of the facility, much more bigger than the ones we had in Taipei. 대만에서 온 에릭은 해상 풍력 발전 엔지니어다. Taiwan is the pioneer of offshore wind industry. Our government started to develop offshore wind back to 2016, I think. I was working in one of the biggest projects in Taiwan, the Hai Long offshore wind project. My job is to take over the structures, foundations, turbine, whatever, after the fabrication is completed. We do the transportation from the fabrication yard all the way to the installation site.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가 한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밑바탕이 됐다. You can imagine it's on the ocean and you have to lift a 3,000 tons structure, and you lift it and you have to install it. So you have to do a lot of calculation, a lot of engineering, and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to see everything by eyes, not just on the computer. I think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you can only learn when you are based at site. 하지만 오는 8월 대만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 프로젝트의 앞날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전남 영광 안마도 앞 바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인허가를 마치고 터빈과 타워 같은 핵심 부품 구매 계약까지 끝낸 상황에서 금융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지금 현재 모든 국내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허가 지연 문제가 사업성을 좀 악화시켰던 부분이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해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의 무산 직전 단계까지 간 것 같고요. 안마해상풍력 외에도 앞으로 이런 단지들이 제법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에너지 전환에 늦었다는 점에서 대만과 한국은 닮은 꼴이다. 둘 다 반도체같이 전기를 많이 쓰는 수출 제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하고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도 높다. 지정학적으론 섬처럼 고립돼서 이웃나라와 전기 부담을 나누어질 수도 없다. 똑같이 불리한 환경이지만 먼저 변화를 시도한 건 한국이었다. 2009년에 등장한 녹색 성장이다. 녹색 성장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은 금년에도 멈출 수 없습니다. 앞으로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조선 3사는 정부를 믿었다. 수천억 원의 막대한 투자를 했고 성과도 냈다. 삼성중공업은 2012년 세계 최대인 7메가와트급 풍력 터빈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작 터빈을 세울 곳이 없었다. 단지 개발은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조선업 불황까지 닥치자 결국 포기했다. 이후로도 역대 정부는 해상 풍력을 늘리겠다고 거듭 선언했지만 정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2030년 세계 5대 해상 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2030년에는 12기가와트까지 확대하는 3대 추진 방향을 세웠습니다.
주민 수용성이나 정부 부처 간의 불협 화음, 환경 문제나 경제성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제자리 걸음만 했다. 허가받은 해상풍력 용량은 30기가와트가 넘지만 그중 약 1%, 고작 0.34기가와트만 완성됐다. South Korea, from my perspective, having looked at wind resource maps and things, is not in a bad position. The only thing that's really standing in the way is the implementation framework, chronic delays. And that's really come down to a lot of regulatory policy and planning and implementation frameworks. OECD 꼴찌 수준인 재생에너지 전환 달성률. 대만은 그런 우리보다 낮았는데 한국이 주춤한 2021년 이후에 추월한다. 그 이유는 풍력이다. 풍력만 보면 대만은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은 한치도 나가지 못했다. 연 평균 성장률이 50에서 100%를 넘나들 정도. 놀라운 성장이다. 굉장히 인상적인 숫자죠. 전혀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시기 앞단에 한 4, 5년간의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떤 형태로 산업을 지원했는지를 잘 벤치마크를 해야 됩니다. (2016년) 출범한 차이 잉원 정부는 해상풍력 육성에 나섰다. 빠른 속도가 최우선, 제도를 속도에 맞춰 설계했다. 발전할 장소를 정부가 먼저 정하고 주민 수용성 문제도 직접 풀었다. 군사구역 같은 부처 간 쟁점도 별도 조직을 만들어 조율했다. 政府在这里扮演规则的制定，还有诱因的建立，事实上还有整个市场规则，以及我们往永续推动力量，政府的角色不可豁免，而且它事实上要调和这个整个社会多元的利益，我们还有很多弱势，还有一些其他的经济利益的发展，还有大的这个产业的发展，它必须调和。 해외 개발사들은 정부를 믿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Countries where this has been most successful is where the governments have not only had very clear ambitions in terms of the green transition, but they have also managed to implement frameworks that has made it actually viable and profitable for developers like Ørsted to really invest heavily and massively in these industries. 대만의 대표 기업 TSMC도 한몫을 했다.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주는 직접 구매 계약을 맺어서 불확실성을 없앴다. 실제로 TSMC 단 한 기업이 산 재생전기가 설비 용량 기준으로 4기가와트가 넘는다. 股东大会，那在股东大会现场，我们就针对了台积电在再生能源目标，还有它投资再生能源的这个策略去进行提问。那董事长魏哲嘉他是直接的表示说，他是全面支持再生能源，但他也强调了，只要能买的绿电，我都会买，那不管成本。 경험도, 기술력도, 공급망도 없던 대만이 그렇게 한국을 앞질렀다. 해상풍력은 앞으로도 비싼 발전원일 가능성이 높다. 낮추더라도 해상풍력 발전은 250원, 킬로와트당 250원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현재 330원인데요. 근데 태양광은 100원인데. 조금 이상한데? 그럼 태양광에다 집중 투자를 하지. 왜 해상풍력이 하느냐. 밤에 생산이 가능해서 그래? 산업발전 지원을 위해서 돈이 좀 비싸더라도 투자하자 그 말이에요. 태양광은 100원 이하로 떨어질 건데 나는 왜 해상풍력을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태양광보다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도. 그런데도 필요하다고 시민들을 설득하려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일본의 그 태풍 간접 영향권인 뉴스를 어젯밤에 봤는데 오늘 아침에 비바람이 치는 거를 보면서 이제 출근을 하면서 오늘 발전이 잘 되겠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까 지금 거의 풀출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은 낮에만, 또 날씨가 맑아야 전기를 생산하지만 바닷바람은 다르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일정한 바람이 낮이건 밤이건 잘 불어주다 보니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에 비해서는 이용률도 높고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전력 수요가 높은 기간이 하절기, 동절기 두 개의 구간인데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중에 11월, 12월, 1월, 2월 이 4달 동안에 거의 매출액의 반을 뽑거든요. 전력 수요가 높은 동절기 때 발전이 많이 되는 발전원이다 보니 재생에너지의 결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두 가지 원칙이 기본적으로는 가격을 싼 걸로 운영을 하긴 하지만 제일 큰 원칙은 정전이 안 일어나도록 적절하게 잘 공급하는 안정성이 1번입니다. 이미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미국 캘리포니아는 실제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시스템을 함께 활용한다. 빨간색이 태양광의 비중입니다. 태양광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나라고 태양광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 시간대에 ESS라고 해서 저장장치가 방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낮 시간보다는 풍력이 약 한 풍력도 30% 정도 더 나오고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안보의 문제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원전과 석탄과 복합발전기를 믹스를 한 이유가 에너지 안보의 관점이 있었다고 보고 단순한 어떤 경제성, 단가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계통 운영의 어떤 그 안정성, 내가 전력을 소비자에게 잘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태양광과 풍력이 적절히 섞여 있어야지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데 변동성도 줄어들고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업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 사실 재생에너지 산업은 대한민국 에너지 분야의 효자 수출 산업이다. 그러나 해외 매출 통계를 보면 2014년부터 정체 국면이 이어졌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수요에 힘입어 반짝 늘었지만 이후에 다시 줄고 있다. 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더 나쁘다. 2024년은 10년 전 대비 역성장했다. 어디서 만들었나를 따지면 더 심각한 문제가 보인다.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물량은 구조적으로 줄고 아예 해외에 공장을 세워 만든 물량만 늘어난다.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영향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생산 베이스를, 생산 기지를 미국이나 유럽에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 시장이 컸다면 우리 기업들도 사실은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는 유지를 하면서 해외에 이제 추가로 더 지었겠죠. 당장은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도 어두워진다. 지금은 우리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연속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케이스만 하더라도 워낙 거기 해안선이 깁니다. 한 3,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해상풍력을 하는 방안을 가지고 지금 막 많은 디벨로퍼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늦어져 버리게 되면 다른 국가들한테 해상풍력의 허브를 갖다 넘겨줄 수 있는 금융의 역할도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1,000억 달러를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런 데들도 보면은 지금 거기는 이제 AUM의 2% 정도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겠다. 유럽형 연기금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투자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투자가로서 연락받고 싶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공적 기금 역할론이다.
국민연금은 세계 3위. 글로벌 투자가답게 이제 이니시에이터가 될 때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한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돼야 된다. 모든 투자는 2로 투자가 있어요. 이니시에이터가 안 되면 글로벌이 못 돼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는 다 이니시에이션을 하잖아요. 유독 기후변화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안 된다고 하고 한 걸음도 뛰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호가 없으면 2호도 없는 거죠. 2호가 없으면 3호도 없는 거죠. 이제 민간 금융이 지금 이 개발 자금을 몇백억, 몇천억을 투자할 경험과 축적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산업이든지 산업이 형성되기 위한 초기에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국에서는 GIB라는 국책 은행을 통해서 해상풍력 초기 사업 단계에서 많은 개발 자금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일정 기간의 축적의 시간을 갖고 나면 그 공고의 영역에 지원이 없더라도 민간 투자, 민간 은행, 민간 자산운용사에서 바톤 터치를 하고 에너지 전환과 안보, 그리고 산업의 미래가 모두 바다에 걸려 있다.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 한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지리적 조건에서 해상 풍력 용량이 1기가 안 된다는 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계획대로 준공만 됐다면 지금 세계 해상풍력 시장, 산업 이 모든 거의 중심은 우리나라였을 겁니다. 그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지금 저는 두 번째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 3기가와트 보급. 3기가 목표를 2030년까지 완공을 잡았잖아요. 일단 그거가 확실하게 되도록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둘 목표가 똑같아요. 가장 큰 관점 포인트는 얼마나 거버넌스를 빨리 구축해낼 것이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